금리 발표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바닥인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생각하는 저평가 공식을 봤을 때 2배 가까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네, 안녕하세요. 영H 영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패권 전쟁을 하면서 10년 동안 무역 전쟁이니 아니면 서로 견제하니 수출하니 안 하니 하면서 엄청나게 실랑이를 벌여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새우가 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두드려 맞았었는데 이제 그 승패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바로 승기를 잡은 거는 미국인데요.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거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핫했던 게 헝다 기업의 파산, 이게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고,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기업인 완다 기업이 이제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중국의 경제 근간을 쥐고 있는 이 기업이 흔들리고 도산을 한다면 중국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디폴트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미국이 바래왔던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천천히 금리 올려도 됐었어요. 솔직히 진짜로 이렇게 거의 퀀텀 점프 하듯이 올렸던 거는 양털을 깎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도전하는 국가들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어느 정도 먹혀들었고요. 다만 그럼 미국은 본인들은 피해가 없었나? 피해가 있었어요. 본인들도 힘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는 짱짱했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연준이 가장 우려하던 물가 상승률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소비자 판매 지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석유 값이 내려가면서 하락을 한 거지 진짜 사람들이 소비한 것은 그렇게 줄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편에 속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실업 청구 수당도 줄었습니다. 즉 실직을 당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줄었다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서로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한 미국에게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중국에 사실 더 많은 수출을 하거든요. 그럼 중국이 이런 디폴트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까?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이 지금은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미국과 또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파보면 중국발 수출이 줄어들면서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다시 패권을 제대로 찾은 미국과 굳이 나가려고 할까? 우리랑 지금 동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큰 시장의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이제 충격은 올 수 있지만 근데 중국이 또 신기한 게 이 정도가 됐으면은 금리를 좀 인하시킬 만도 하거든요. 그 정책금리인 대출금리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과 동일하게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텐데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은 그것보다도 중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좀 잡아두기 위한 액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는 상황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밝히긴 했으니까 중국도 한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완다 기업은 정부의 총격으로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도 꺾이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이거 7월달 금리 상승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다시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위기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과 또 금리 차가 생기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 차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는, 저도 오늘 되게 사고 싶었던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꾹 참았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조금 보류를 해두고 보수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사람들 다 인상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몇 번 파월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네? 뭐야, 안 할 수도 있잖아
하면서도 기대감에 나스닥이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를 수도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동결될 수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무리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연준의 발표를 좀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미국과 동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중국 관련된 소비 제품들도 사실상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를 촉진시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국이 망가지게 되면은 미국도 힘듭니다. 미국의 그 공룡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제품들 중국이 제일 많이 사가요. 서로 제일 많이 사고 판단 말이야. 본인들도 중국을 때리면 피를 어느 정도 흘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정말 큰 디폴트나 뭐 완달 기업이 뭐 도산에 이르면은 뭐 시장에 전혀 무리가 안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보다는 미국에 좀 붙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버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마진으로는 중국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또 발전될 개선이 있다는 것만큼 호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것이 있냐? 지금 실적이 바닥인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하지만 반도체의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AI 반도체든 뭐 새로운 뭐 HBM이든 DDR5 그리고 그 뒤에 DDR7까지 이제 다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반도체의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출도 증진될 수 있는 기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반도체 부분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에 분명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놀랍게도 지금 자동차예요. 네, 수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 자동차 뭐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 보니까 주가는 낮은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저평가 기업 있더라고요. 뭐였지? 네. 성우 하이텍. 네.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 공식을 봤을 때 2배 가까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거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장에서는 이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오히려 성장한 기업들에게는 더 높은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2차 전지 기업들이잖아요. 거의 지난해, 지지난해 엄청난 성과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작년과 재작년의 성장률만큼은 아니에요. 살짝 저는 정체기라고 느꼈거든요. 2차 전지는 또 오를 만큼 정말 많이 올랐고 PR이 50, 100 아니면 PR에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누군가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나 이제 차익 실현해야겠어 하는 순간 정말 도미노처럼 주가가 쑥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너무 많은 지금 비중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한 재작년에 4만 원 했나요? 이게 110만 원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고요. 속이 쓰려 죽겠습니다. 그게 공매도 쇼크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쇼크버가 진행돼서 뭐 70배, 뭐 100배 오른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밈 주식들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게임스탑, 뭐 AMC, 그다음에 옛날에 폭스바겐. 근데 그 쇼크버로 인한 상승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뭐야 이거 다음 분기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 약간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드는 순간 바로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진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에코프로가 그렇게 뜬 기업도 2차전지 토탈 기업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2차전지 안에 들어가는 재료 만들어, 양극재 만들어, 폐배터리 활용까지의 이걸 토탈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고 드디어 제가 계속 꾸준하게 밀고 있었던 포스코 홀딩스가 50만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죠.
포스코홀딩스 또한 토탈 기업이거든요.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해서 갖다 바치고, 그럼 포스코 퓨처엠에서 실리콘 음극재 만들고, 또 자기만의 또 양극재도 만들고, 이거를 다 토탈 서비스를 하는 두 기업들이 지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좀 펌핑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이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발표를 보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현재 개선될 여지가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은 잘 나오고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거, 그리고 2차 전지를 하되 많이 오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고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너무 더워.